21대 총선을 100여일 앞둔 정치권의 청년 영입 경쟁이 뜨겁습니다. 청년 정치의 비전과 역할은 무엇인지 2020년 청년 정치에 듣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민수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청년팀 공동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이 청년 정치와 관련된 정책을 좀 총괄하시거나 이제 계속 이제 관여하고 계신 그런 이제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이제 그 기성 정치권에 비해서 이제 좀 젊은 편이시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그 정치권이 바라보는 이제 청년 정치인의 연령대가 일반인들이 보는 게 청년 보다는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 40대시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이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물론 네. 이제 지금 현재 청년기본법도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청년기본법상 청년 나이는 만 34세이고요. 네. 정당에서는 만 45세까지 청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만 36세라서 거기 걸쳐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뭐 조금 전에도 저희 박상현 앵커가 이제 피선거권 연령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더 하향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권에 진입해 있는 기성 정치인의 나이가 좀 장년층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은 어쨌든 그 양대 정당에서 이제 청년 정책을 이제 총괄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고요. 하지만 이제 정치에 입문하셨지만은 이런저런 하여튼 경로를 통해서 입문한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문한 지는 얼마나 되셨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 들어오시게 된 건가요? 저는 이제 15년째 맞이했는데요. 당에서 뭐 대학생위원장이나 당의 부대변인 그리고 청년위원회 뭐 대변인과 수석부위원장을 거쳐서 위원장으로 올라오게 된 인재 육성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정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운동을 한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을 우리가 보장받아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요구해야 될 학습권 그리고 등록금 인하운동 등을 하면서 사회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고요. 또 시민단체와 학생회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법과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물 흐르듯이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김민수 대표께서는 뭐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올 1월이면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지난해 1월에 자유한국당에서 조직 강화를 위해서 이제 실시했던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선발된 케이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입문한 지가 정확하게 1년이 됐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 이제 학적부에 계속해서 꿈이 정치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량을 키워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됐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역량들을 많이 키워왔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진입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느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국당에서 실시했던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제공되었다라고 보고 청년들이 좀 더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장경태 위원장이 좀 더 이 경력이 좀 기신 것 같고요. 네, 한참 선배님. 김민수 대표는 이제 막 진입한. 네, 그렇습니다. 뭐 경력은 서로 이제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당 안팎에서 기성 정치권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눈에 비친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의 눈에 비친 기성 정치권의 모습이 이제 궁금한데요. 일단 뭐 글쎄요, 뭐 본받을 점과 본받지 말아야 될 점 이렇게 하면은 긍정적인 면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치권에 와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는요. 넓고 좀 멀리 볼 수 있는 통찰력 같은 게 좀 키워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의 모든 분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사고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이 어떤 다양한 이익단체 혹은 이익 집단들의 이해관계들을 또 자세하게 잘 이해해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배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이게 되는 것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약간 또 아쉬움들이 있고 또 저는 정말 옳다고 믿는데 혹은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의사와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된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뭐 좀 많이 좀 가치들이 중요한 가치들이 좀 희석되는 과정들을 많이 목도하면서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어떤 뭐 소통과 포용력의 문제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인의 눈에서 봤을 때 정치계에 한 발 더 들어오고 나서 가장 놀랬던 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치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예. 이렇게 열심히 일할 줄 몰랐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는 것, 이 한 가지에 첫 번째로 놀랬고, 두 번째 놀랬던 것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이 국가나 국민을 위한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본인 스스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예. 여야를 막론하고. 네. 네, 그리고 지금 기성 정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고, 배워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실성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른 아침부터, 예. 정말 늦은 새벽까지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 성실함에 대해서는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배우지 않아야 할 것들은 이러한 엄청난 에너지를 과연 나 자신을 위해서 쏟을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에너지를 만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다라면, 국가나 국민에 대한 고민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예. 좀 더 대한민국의 바른 정치가 자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말씀에 비춰 보면은 양당의 이제 사심을 갖고 정치하는 분이 좀 많은 것 같군요. 네. 저희는 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다고 하시니까. 예, 어쨌든 뭐 지금 그 선거철이 됐으니까요. 뭐 선거철이 되면은 평소보다 더 어쨌든 그 각 정당들이 이 젊은 표심을 구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정책도 내놓고 뭐 인재 영입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이기 마련인데 지금 양당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청년 정책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나요, 민주당은? 저희가 아직은 청년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마 현재 이제 이 국회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아직은 나서 구체화되진 않았군요. 총선에 대한 어떤 청년 공약들이 예. 준비될 텐데요. 예. 저희가 이제 사전에 좀 일정하게 저희도 예를 들면 모병제라든지 예. 어떤 청년 주거 국가 책임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논의가 된 바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일단 가려고 저희는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보편적 복지를 해야 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 보편적 복지 하에서 나왔던 주장들이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라든지 청년 수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시장 경제에 들어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세우게 하는 네. 청년 수당 같은 경우는 그 준비 비용을 마련해주는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소위 근로 조건에 근로 환경에 놓여있지 않고 비근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일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러면 예. 그걸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고민들을 저희가 정책화하고 있고요. 예. 아마 좀 국회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한국당은 뭐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을 둘 예정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작년에 계속해서 그 이슈가 됐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 부분에 많이 핵심을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채용 비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준비 중이고, 네. 그리고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정시 확대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책팀이 꾸려져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자, 이 뭐 각 당이 이제 인재 영입에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좀 한 발 앞서가고 있는가 이런 그 대체적인 평가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총선 기획단에 대한 면면만 봐도요. 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과 청년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뭐 40%에 육박하고요. 또 외부 영입, 외부 인사 또한 총선 기획단에 포함시켜서 예. 사실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의견과 논의가 조금 더 기득권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논의가 흘러갈 것들을 예. 여성과 청년과 외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과 조화를 맞춰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의 총선 기획단을 보면 여성은 고작 한 명에 청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안일하게 총선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재 영입 같은 경우도 사실 박찬주 전 대장 네. 영입 제안을 하셨을 때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공관병을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찌되건 1호 최영 교수님이라든지 2호 청년 우리 이제 원정원 그리고 3호까지 우리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님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보와 정말 희망과 미래를 생각하는 인재 영입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발표하고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에 하루 한 분씩 모시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 쪽에서는 뭐 지금 은근히 좀 비판을 하셨는데요. 예. 네, 그 일단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당 청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재 영입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승부를 따진다면 현재 스코어 네. 민주당이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지금 인재 영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총선몰이용 이슈화로 사용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지금 인재 영입이 이 총선을 위해서 단지 이슈가 될 만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인지 아니면 진짜 이 급변할 미래 시대에 대비해서 역량 있는 인재들이 들어와줘서 미래에 대한 그리고 안보에 대한 국방에 대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면 이 사람들이 설령 국민들에게 이슈는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설득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우파의 가치에 맞게끔 공정과 그리고 여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충분한 인재들을 섭외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기존의 자유한국당에서 열심히 노력해왔던 청년들도 충분히 기회를 제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실질적인 역량이 있는 인재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인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이제 공감할 만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잘 영입할 수 있는지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할 걸로 이제 보이고요. 일단 앞으로 이제 그 인재 영입이 계속 좀 이어지겠죠, 각 당에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청년 그 인재도 포함될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기성 정치권의 연령이 좀 너무 그 장년층 이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청년층이 너무 비율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는 좀 극단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외국에 비해서도.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청년, 그 젊은 층이 정치권, 기성 정치권에 진입하려면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점이 많다는 난점이 좀 있고요. 특히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비용이 이제 드는 문제도 있고요. 이를테면은 후보를 등록하려면 기탁금부터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요.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당은 좀 어떻게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 후보들이 갖고 있는 혹은 청년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부족하고요, 조직도 좀 부족하고요, 또 경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경력만 놓고 비교하면 당연히 경력이 좀 약소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선거 비용을 준비하는 과정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경선을 하려면 결국 표대결인데요. 당연히 조직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히 총선기획단에서 8가지 정도의 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약간 비슷하게 따라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대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비를 무상으로 하고요. 또 경선 비용도 20대 무상, 30대 반값 이런 식으로 2030이 이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본선 후보가 됐을 경우에 목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 제도를 만들었다든지 혹은 이런 컨설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청년 지원단을 만든다든지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발표한 바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것만으로 아마 이게 완벽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청년 정치를 시작하는 혹은 지금 현재 55세에 다다르는 20대 총선 같은 경우 55세의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대, 30대가 인구 비율의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2030의 국회 비율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는 2030 세대의 목소리들이 이 사회적인 어떤 세대 간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많은 또 젊은이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발표를 일단 청년 정치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놓고 또 앞으로 청년 정책과 실제 공천 과정에서도 저희도 예를 들면 전략 지역에 대해서 청년과 여성 우선 공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은 청년층에 불리하게 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좀 지원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여야 할 거 없이 선거철만 되면 청년 정치에 참여라든지 청년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해서 이슈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과 같은 현상들 20대, 30대 국회의원을 찾아볼 수 없다거나 40대 국회의원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거나 하는 현상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지금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들을 좀 더 낮추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가산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확연하게 좀 높은 배점을 주고 있고요. 청년들한테 최고 50%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20대 같은 경우는 경성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거나 30대는 50%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지금 혜택 등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실효성 있게 청년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어쨌든 뭐 완전히 충분하진 않지만 네. 좀 뭐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네.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네. 청년 그 가산점, 공천 과정에서의 청년 가산점은 몇 살까지 적용되는 겁니까? 뭐 아마 각 당이 만 45세 예. 이하의 청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만 45세 이하로 할 텐데요. 예. 좀 나이별로 차등은 있습니다. 아마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니까 34세까지 50% 그리고 44세까지 이제 30%를 규정하고 예. 있더라고요. 저희도 아무래도 좀 나이별로 29세 이하가 25%고요. 네. 42세 이하가 15% 예. 정도로 해서 좀 차등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정치권에서는 한 40대 중반까지는 청년으로 치는 거군요. 예, 가산점에 아무래도 비춰가지고. 아이들 네. 또 키워놓고 예. 정치권에 오는 나이가 그 정도라고 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각 당의 이제 청년 정책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점은 좀 부족하다. 이런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측면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아쉬웠던 게요. 이번에 비례대표 의석에 대한 확대라든지 지역구 의석만을 가지고 청년 정치를 논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1등만을 또 해야지만 의회에 진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소위 소지역주의가 작동하는 이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하고 네. 청년 정치인들이 혹은 20대가 혹은 30대가 의회에 진출하는 건 대단히 어렵고요. 의회 구성에는 어찌되었건 이 대표성과 비례성의 원칙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요. 다수가 원하는 후보가 국회에 가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소수일지라도 사회적 약자나 다양한 다양한 직업들, 세대별 세대별 다양성들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대표성뿐만 아니라 이 비례성의 원칙도 지켜진 국회 구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비례대표 의석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만약 그렇다면 비례대표만으로는 어렵다면 지역구에서 어떻게 청년 후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공직선거법상 선거 공영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15% 이상이 100% 보전이고 10% 이상이 50%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청년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향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재정 의원님이 발의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법안 예. 자체를 뭐 8% 이상으로 혹은 5% 이상으로 해서 좀 더 보존율을 낮춘다든지 이 진입장벽을 낮추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 정치권의 좀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좀 아쉬운 점, 예, 청년 정책.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근본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장기적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됐던 한국당이 됐던 어떠한 청년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해도 이것은 지금 총선 몰이용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으나 예. 근데 청년이 단지 나이가 물리적 나이가 젊다라고 해서 국회에 들어왔을 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역량을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청년들이 들어와야 하는지는 예. 물음표를 한번 찍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국회로 자연스럽게 진입될 수 있는 이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 저는 결국에는 청년 정치라는 허울적인 쇼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지금 양 뭐- 당이 다 이렇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네. 뭐 어떤 그 다양성 부분에도 말씀하셨고 네. 인재 육성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다 중요한 문제니까 짚어보죠.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사실은 청년 정치인을 더 많이 진입하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게 이제 좀 더 인구 통계학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목소리를 좀 다양하게 정치권에 실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니까요.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또 젊은 층뿐만이 아니고 여성이라든가 뭐 소수자라든가 우리 사회에 이제 소외받은 그런 계층에 대한 목소리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겠죠. 사실 그런 소수자들을 예. 많이 의회에 진입시키고자 했던 예. 제도가 비례대표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례성의 원칙에 맞춰서 예를 들면 청년 여성뿐만 아니라 대학생, 노동자 혹은 장애인, 농어민까지 정말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의회 구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예전에 270석 비례대표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만을 놓는 안을 제시했을 때는 참 저도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좀 책임감을 가지고 예. 좀 더 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우리 사회가 포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 진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당 쪽에서도 뭐 이런 다양성 측면에서 그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이런 다양성적인 측면을 한국당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던 정당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먼저 여성 같은 경우는 결과는 다시 한번 생각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했고 네. 그 이자스민 같은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기도 했던. 예. 근데-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네,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앞으로도 이 결과가 잘못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반성을 통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청년 정치인을 좀 더 네. 육성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도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각 당의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사회적 차원에서 좀 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정치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각 당의 정치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단기 코스군요. 저거는 지금 이제 현존하고 있는 저런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년 정치 스쿨을 6개월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인재 풀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입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상 청년위원회 들어와 보면 청년 여성분과라든지 정책위라든지 정책연구소라든지요, 노동분과, 뭐 지방자치분과, 국제분과, 한중교류분과 등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한 25개의 부문별 분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만으로 정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그 전문적 지식들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좀 제한하고 또 네. 그것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많이 개설되어 있고요.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정 지으면 예. 사실 정당 활동의 의미 자체가 없겠죠. 예. 네. 아까 이제 먼저 이제 이 화두를 꺼내셨는데, 네네. 예, 지금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청년 정치 캠퍼스 Q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청년 인재들을 육성해 나가는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 이때까지의 교육 과정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앉아 있고 강연자들이 들어와서 강연을 하는 위주의 형태의 교육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탈피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디베이트 과정, 뭐 토론 과정이라든지 예. 그리고 퍼스틸레이션을 통한 정책 입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전 연습들을 많이 교육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각 당이 이제 어쨌든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청년 정책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또 여러 가지 뭐 이 법안도 마련을 하고요. 제출은 되는데 사실 이제 통과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청년 기본법 네, 네. 내놓으신 게 있는데 이제 여전히 이제 국회 계류 중이고요. 글자 그대로 이제 기본법인데 청년 관련 정책을 이제 조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틀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거조차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왜 이런 건가요? 당들이 청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이슈를 활용하려고 한다는 건데 방금 전에 저희들이 대기실에서 잠깐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을 합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 청년끼리는 소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이 주축으로 해서 지금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 예. 당시 한국당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약 120여 명 정도가 서명을 받는 작업까지도 마쳤었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결국에는 통과되지는 못하는 과정들을 보이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들이 좀 더 많은 입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폭들이 좀 더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사실 뭐 이제 네. 일자리라든가 주거 안정이라든가 등등해서 청년과 관련된 의제가 많은데요. 네. 법안은 나왔는데 제대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김민수 왜 위원장님의 그렇습니까? 책임은 아니라서 제가 예.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요. 예. 어찌되었건 국회의 상임 상설특위가 건설되었었습니다. 네. 국회 청년미래특위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맡아서 국회 청년기본법에 대한,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청년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발의로 이 청년기본법이 상정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뭐 199개 필리버스터 걸기도 하셨고요. 예. 청년기본법도 우선협상 대상에서도 빼셨습니다. 사실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해서 많은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께서 원내에서 좀 더
의지를 가져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응할 용기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사실 청년과 관련된 법안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밖에 있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청년기본법을 시작으로 해서 청년세법이라든지 청년인지예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부수적인 법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유한국당이 청년에 관련된 어떤 예산 그리고 자원의 배분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정치적 논의에서는 정치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 위주로, 그러니까 청년을 지원하고 시혜적으로 혜택을 주는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게 자원의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배분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그 의견을 개진하고 그 자원에 대해서 우리의 몫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가는 게 청년 정치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기본적인 법안조차 아직 지금 네. 제정이 되지 않아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 자체가 없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사실 뭐 이제 그 취지와 그 배경에 대해서는 그 모든 정당이 사실 공감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좀 접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두 분과 말씀하다 보니 나누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의 이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김영균 씨 같은 그런 비정규직 청소년 젊은 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이 정치권에 들어왔다면은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좀 그 진입 장벽도 좀 낮아지고 유능한 그리고 역량 있는 이제 정치인들이 젊은 정치인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민수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청년팀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